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셜웨어 관련해서 발표를 맡은 타이거 컴퍼니의 김범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서초동에서 너무 왔는데요. 원래 저희 사무실이 처음에 창업해가지고 여기 누리꿈스퀘어에 있었어요. 옆에 R&D 센터동에. 그러다가 지금 이제 서초동으로 왔는데요. 지금 이제 한 4년 됐습니다. 내년 3월이 만 4년 창업한 거고요. 그 전에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한 회사를 다녔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화이트 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부사장을 한 7년 정도 하고 이제 창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거는 첫 번째는 소셜웨어, 소셜이 뭐고 소셜 요즘 SNS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일상적으로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그게 제품으로서는 어떻게 적용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지 소셜웨어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창업을 해서 있기 때문에 창업 이후의 과정들을 좀 공유 다시 제품 개발과 창업한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먼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사장님 계세요? 대표분 한 분도 안 오셨나요? 테크니컬 세미나라 안 오셨나요? 그러면은 제품 개발을 맡고 계신 그러니까 R&D 센터나 CTO시나 아니면 제품 아무튼 개발 R&D 쪽에서 오신 분 계세요? 몇 분? 손 안 드신 분까지 가만 한 3분의 1 정도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그럼 프로젝트 PM, PL,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PM이나 PL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쪽에서 오신 분 계세요? 프로젝트 수행하는 분들은 안 오셨네요. 그러면은 영업 쪽에서도 오셨나요? 마케팅 영업 쪽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럼 뭐 하시는 분들이죠? 나머지 분들은? 통합이라고 한다면 다 지어봐. 골고루. 그러시군요. 리베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영업 마케팅부터 개발도 하고, 네. 회사도 관리도 하시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화이트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개발자 생활을 한 3년 빡세게 했고요. 그 이후에는 개발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91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오픈 시스템, 유닉스의 RDB를 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초기엔 C를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포지엘, 파블도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소프트 하우스니까요. 5-6명 이때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한 1년, 창업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영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뭐 일이 있어야지. 맨날 출근해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로 뛰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케팅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홍보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P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가지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비전이나 전략이나 향후의 어떤 그런 어떻게 하면 1,000억짜리 회사 만들 수 있을까? 매출 1,000억 하는 회사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TF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스타디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1,000억짜리 회사는 못 만들고 한 100억까지는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초기에 했던 상황에서는 한 회사가 10억, 20억, 30억 미만이었을 때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100억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국내 시장에서의 공립 소프트웨어 회사가 100억 정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 이상 하는 훌륭한 회사들도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회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좀 다르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과거 회사에도 겪었고 지금 현재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사에 그 솔루션 또는 제품이 있으신 분들 한번 좀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회사 내 우리 회사에 우리 자체 개발한 제품이 있다, 솔루션이 있다.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SI식으로 용역 개발을 주로 하시나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소프트웨어 관련이 아닌 업종에서 오신 분이 계시나요? 예. 어느 업종에서 오셨어요? 보안 쪽으로. 보안도 소프트웨어 보안 아닙니까? 근데 소프트웨어는 자체에서 안 하고 하드웨어만 하고 소프트웨어는 내주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배워왔습니다. 하드웨어 쪽 그러면 그럼 하드웨어 쪽에서 오신 분도 계시나요? 선생님처럼?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이시죠? 뭐 유통이나 서비스 쪽에서 오신 분 계세요? IT가 아닌 분 혹시 계세요? 다 IT죠? 소프트웨어나 관련해서 어떤 하드웨어든 제가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ICT 관련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강의를 하러 왔지만 저 뒤에 앉아서 앞에 두 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는 정보를 얻고 가는 겁니다. 혹시 아까 말씀 들으셨던 소프트웨어 뱅크,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지원 도구에 대해서 아셨던 분 계세요? 대부분 처음이신가요? 오늘 소개를 처음 받으셨던 거예요? 제가 여담을 이렇게 혹시 방송국 가보셨어요? 방송국 그 유희열의 스케치북 아세요? 제가 초대를 와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FD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듭니다. 박수. 여러분들이 어차피 귀중한 시간인데 저도 그렇고요.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추운 날씨에 이왕이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같이 보내면 좋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얻고 가야죠, 하나라도. 네, 저는 이제 오늘 와서 알고는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나이파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서비스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회사에 적용하려고 초기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 못했어요, 저도. 근데 오늘 와서 이거 당장 챙겨야겠구나. 소프트웨어 뱅크에 등록도 해야 되겠고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를 회사 R&D 쪽에서 적용해서 활용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소개를 받고요. 대부분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개발을 주도하시거나 아키텍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창업을 꿈꾸시는 젊으신 분들 중에 또는 꼭 나이하고 상관없이 향후에 창업을 독립 꿈꾸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있으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창업을 꿈꾸신다면 또는 회사의 제품이 있다면 포인트를 좀 받았는데 있다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 잘 보이시죠? 네, 배포도 되어 있으니까요. 이 인간의 희로애락이죠. 희로애락 중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품을 만들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의 예? 예.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떤 레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계시는지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자, he라고 생각하시는 분, he, he, no라고 생각하시는 분, no, 예, 좋습니다. 에라고 생각하시는 분, 호응 좀 해주세요. 다 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 더 확률 5분의 5대 5로 낮추겠습니다. he나 낙 또는 no나 에 이렇게 같은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he나 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네, 반 이상이시네요. 그 다음에 반대로 no나 에라고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적네요. 네네. 거의 유일하신데 뭐 한두 분 더 계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안지가 창업하고 나서 한참 있다 알았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대부분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미 즐겁고 그렇죠? 기쁜데 이미 좋은데 거기 뭐 제품도 갖다 주면 뭐 그거 바꾸겠습니까? 이 상태인데 이 상태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제품을 사겠죠? 쓰겠죠? 그잖아요? 내가 좀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고통을, 나의 힘듦을, 나의 아픔을 즐겁게, 기쁘게 바꿔줘요. 대표적으로 게임이 그러잖아요. 예, 스트레스 받을 때 게임하고 풀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길을 몰라요. 길치들 있잖아요. 뭐 지도 보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다 지도 보고 다녔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요. 전국 어디를 가나. 그런데 특히 지도를 봐도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길치들. 제가 아는 후배는요, 여의도에 저희 회사가 있을 때인데, 여의도 안에서 저기 국회 쪽에서 63빌딩 쪽을 갔다 오는 일이 있었어요. 출발하는데 1시간이 돼도 안 와요. 길치였던 거죠, 그 친구가. 5분, 10분이면 충분히 넉넉한 차로 갔으니까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못 오는 거예요. 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 안에서. 여의도가 좀 헷갈리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한테 내비게이션이 어떤 효과를 줬습니까? 안심하고 갈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주소만 딱 찍고 가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주잖아요. 내비게이션 지금 팀에 김기사 안 쓰는 분 계세요? 운전하면서? 없잖아요. 거의 없고. 그거 안 쓰는 분은 오히려 지금은 비정상일걸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직 DMB 그거 쓰시나요? 거의 없잖아요. 뭐 아이나비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처박은 지 오래된 거죠. 네.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지금 제품이, 서비스가, 솔루션이 어디를 타겟으로 고객의 어떤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이제 소셜웨어니까 소셜웨어를 시작하기 전에 SNS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 없으신 분은 없으시죠?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네. 아직도 피처폰을 고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용감하시군요. 왜 고집하세요? 실례. 어떤 면에서? 컴퓨터로 하시니까. 네. 게임을 그러면 친구들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도 모르시겠네요? 카톡을 안 쓰시니까? 카톡을 PC에서 쓰시나요? 카톡 안 쓰시죠? 그럼 친구들이 모임 같은 거 할 때 문자를 본인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보내주시나요? 그렇죠.
총무가 되게 힘들 거예요. 본인들이 아마 밴드도 안 쓰시잖아요. 그런 거 아예 안 쓰실 테니까 피처폰 쓰시면 예, 아주 소신이 있으시는데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뭐 또는 스마트폰 쓰더라도 뭐 SNS를 안 하실 수 있죠. 특히요 IT 하는 분들이 좀 그러면 좀 보수적인 성향도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요 소셜웨어를 하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요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강제로 페이스북 다 가입하고 무조건 경험을 해봐. 경험. 친구 300명만 만들어봐. 더도 말고 300명만.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지금 뭐 30대, 40대면 오프라인상에서 아는 지인들이 300명은 되잖아요. 그죠? 안 되나요? 150명 정도 되시나요? 어찌됐든. 근데 그걸 못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요. 한편으로는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 내가 꼭 동참할 필요는 없지만 왜 그렇게 가고 있고 왜 흐름이 형성이 됐는지 인터넷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요 불과 10년, 15년 전에는요 인터넷을 안 쓰는 분들 많았어요. 특히 가정에서 주부 또는 직장에서도 50대 고참 부장님 임원분들은 컴퓨터를 안 쓰셨어요. 회사에 전자결제가 있어도 나는 결제판 보고 할 거야. 전자결제 안 해. 뭐 그러신 분들 있으셨었죠? 그죠? 지금도 그러신 분들 과연 계실까요? 댁에서 사모님 인터넷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지금 안 해. TV 안 볼 거야. 거의 없으실 거야. 한 1%? 뭐 0.1%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극히 적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5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 생활하듯이 모바일은 당연할 거고요. 그 이상의 새로운 이제 도구들 요즘 뭐 IoT라고 사물 인터넷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3D 프린터 이제 개인 집에 가정에다 한 대씩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런 이제 환경에 IT 하는 분들, 소프트웨어 하는 분들, 하드웨어든 ICT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좀 거부감이랄까 또는 일에 치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아무튼 현재 SNS 쪽을 더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 왜 쓸까요? 왜? 그러면 긍정적인 면은 뭐가 있길래? 부정적인 면도 있죠. 게임이 부정적인 면이 있듯이 카지노가 부정적인 면이 있듯이 경마도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카지노 대단한 산업이에요. 카지노 산업. 경마도 경마 때문에 말 산업이 형성이 되고 중국의 유명한 부자는 자기 부동산을 다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처분하고 몽골에 가가지고요 말 키우는 목장을 거대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차세대 사업으로. 그런 분도 계시는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을까요? SNS가 소셜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편하죠. 편하니까 쓰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별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은. IT에 있더라고 해도 쓰긴 쓰지만 얘가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SNS에서는 핵심은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안 하세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뭐가 있어요. 있으니까 소셜이 뜨고 모바일 스마트폰이 뜨고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요즘 이 4개 키워드잖아요. 소맥이라고 쉽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뭔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꽤 오랫동안 트렌드를 차지할 거고요. 자, 그런데 저희는 좀 이제 좁혀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소셜웨어를 기존에 일반인들이 쓰는 퍼블릭 SNS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이런 거 말고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용 SNS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SNS라고도 하고요. 혹시 야모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야모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 예, 꽤 있으시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야모가 재작년인가 벌써 MS에 팔렸어요. MS가 쉐어포인트 아시죠? MS에 쉐어포인트에 야모를 집어넣습니다. 사가지고 얼마에 샀는지 혹시 아세요? 야모가 창업한 지 2008년인가 9년에 했으니까요. 불과 6년 정도, 6년도 아니고 4, 5년? 네, 한 5년 만에 팔렸어요. 자그마치 1조 4천억에 팔렸어요. 그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장에 저희는 이제 저희 솔루션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시장에 어떤 괴로움이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기업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기업 내부의 어떤 리드가 좋은 요즘에 복지 관련해서 신경 많이 쓰잖아요. 뭐 대기업은 당연한 거고 중견 중소기업도 직원들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런데 보시다시피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일 시켜놓고 제대로 안 가르쳐주죠. 특히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더 심합니다. 니 한번 고생 좀 해봐. 잘 안 가르쳐줍니다. 사수, 부사수제 이렇게 묶어줘도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엄청 빡세게,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본인이 고민해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점점 직장 다니기가 싫어집니다. 자, 퇴사. 저희 지금 여기 저보다 연배가 더 계신 분도 좀 계시는 것 같고 저랑 비슷한 연배 계신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40대, 40이 넘어가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이직률이 한 3년 주기였어요. IT가 좀 짧은 거 감안해도. 그죠? 그 이후에 점점점 짧아져가지고요. 요즘엔 1년 또는 6개월 주기입니다. 그렇죠? 특히 신입사원들이 오래 못 버팁니다. 대기업에서도요. 심지어.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원들, 신입사원들하고 같이 일하기 쉽지 않을 거래요. 눈치 봐가면서 팀장님이나 사장님들이 막 이렇게 그러지 않나요? 자, 회사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조직, 회사들의 문화가 아직까지도 상명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팀제다, 직급 파괴다, 뭐 이런 호칭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시도하더라도요. 실제 소프트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인드 속에 우리는 아직 동양인들이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받았고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 경로사상, 효도사상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점점 신세대들, 저도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죠. 마인드셋이 다릅니다. 두 번째, 요즘 회식들 잘 하시나요? 뭐 경기도 안 좋아서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가끔은 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신입사원은 또는 젊은 사원일수록 뭐 식상해 합니다. 회식 자리에 참석하기 싫어하고 재미없어. 가끔 뭐 잘 노는 친구도 있지만 요즘 분위기가 그렇죠. 회식 한번 하려고 눈치 봐야죠. 약속 있니? 뭐 이렇게. 특히나 업무 인수인계에 관련해서는 아주 쥐약입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 회사는 부서가 바뀌거나 새로 사람 채용했을 때 경력이든 신입이든 업무 인수인계가 아주 잘 돼가지고 원활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 어렵죠. 솔직히.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기업 더더욱 심하고요. 사람 한 명 딱 빠져나가면 공백이 엄청 크잖아요. 특히 경력으로 일 잘하던 분이 나가면 업무 인수인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부서 발령을 받더라도 실제 한 달이 지나도 잘 못하는 거죠. 그게 심지어 6개월, 1년이 가도 제 몫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워낙 다양해요. 아까 피처폰 쓰신 분처럼 문자로 받아야 되는 분도 있고요. 저희 딸내미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요. 스마트폰을 안 사줬어요, 진짜로. 의도적으로. 그랬더니 어떤 현상, 왕따 현상이 발생해요. 카톡에서. 그죠? 친구 사이에 다 카톡을 연락하는데 얘한테는 문자로 줘야 되니까 그거를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그런데 못 받은 거예요. 이메일 밴드 막 씁니다.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에서 또 이런 일들도 자주 반복되는데 과연 이메일 지금도 회사에서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내부 업무용으로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세 가지를 누르려면 어디냐나 첫 번째가 아시도 이메일이에요. 사내에서 조차 외부도 아니고 사내에서만. 두 번째는 메신저 거의 많이 쓰시죠. 이미 전용 메신저를 쓰는 데도 있고요. 네이트원이나 MSN을 쓰시는 데도 있죠. 미쓰리.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메일이 과연 회사의 자산이냐? 회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습을 안 하셨군요. 자리에 다 있는데. 회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가 껄쩍지근합니다. 또는 저는 극단적으로 이메일을 회사의 자산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왜 자산이 아니냐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버,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사 이메일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자산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알맹이가 없는 자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요.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녔던 화이트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죠. 그렇죠? 자, 폐쇄한 다음에 제가 그동안 제가 한 20년, 19년, 2개월 다녔으니까 그동안 이메일을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겠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인수인계나 또는 누구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거 했을까요? 그거 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10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백업을 받죠.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네. 공간도 안 하죠. 자, 받아놓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 있긴 있어요. 자, 백업 받아놓은 거를 제 이메일에 있는 컨텐츠를 검색해가지고 누가 필요할 때 막 찾아가지고 그거 꺼내서 쓸까요? 아직 안 하죠. 안 합니다. 활용을 못해요. 있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집에 금성화질인데 어쩌라고. 활용을 못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삼성전자나 KB국민은행이나 아주 대규모 회사 아니면은요 보안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관리를 투자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중견 이하 기업들은요 언제 누가 우리 회사의 중요 정보를 자기 친구한테 메일로 보냈는지조차를 모릅니다. 그렇죠? 사장님들 입장에서 그게 현실이에요. 인수인계 안 되죠.
보안, 업무, 이메일의 업무 이력 관리 쉽지 않죠. 자, 뭐 검색하거나 안 됩니다. 자, 메신저 한번 볼까요? 메신저는 되게 명확합니다. 휘발성이죠. 그때 하고 말잖아요. 그거 메신저 하다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 공유하잖아요. 너무 뭐 이렇게 뭐 팁이나 노하우도 거기서 선배한테 뭐 지도를 받기도 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세이브했다가 나중에 내 후임자한테 줘야지. 또는 우리 다른 팀원하고 공유해야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검색 안 되죠.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중요한 우리가 소위 얘기 암묵지라고 하는 경험치 이런 정보들 공유 안 합니다. 게시판. 그나마 게시판이 회사 자산 관점에서 업무 인수인계 관점에서 볼 때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중앙으로 모이잖아요. 공개적이고 권한에 이제 뭐 영향을 받지만 권한으로 제어를 하지만 그런데 얘가 이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단적으로 다음 카페가 활성화되고 있나요? 과거에 엄청 많이 썼죠. 카페에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어디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페이스북으로 밴드로 옮겨가고 있죠. 왜?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뭐 때문이죠? 불편하니까. 아까 불편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면 멤버들이 다 봐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일일이 들어와서 봐야 하잖아요. 집에 와서 보든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든지. 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SNS는 어떻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SNS의 핵심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테크니컬 세미나이기 때문에 뉴스피드는 소스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뉴스피드를 구현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SNS, 왜 소셜이 뜨고 있고 소셜이 뜨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고민을 어떻게 풀 건지 흐름이든 경쟁 제품이든 간에 자,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SNS가 뜨는 이유, 게시판하고 다른 이유, 이메일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뉴스피드인데요. 뉴스피드는 RSS 피드 아시죠? 변형된 겁니다. 뉴스피드는 페이스북의 담벼락, 내 담벼락 말고 뉴스피드라는 게 있죠.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안 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보면 나한테 온 메일들이 쫙 한꺼번에 모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각 해당 게시판이 사내에 뭐 한 50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제가 봐야 될 게시판이 그 중에 일상적으로 봐야 될 게시판이 한 15개라고 치자고요. 15개 올라와 있는 글들이 매일매일 자동으로 이메일에서 배달되듯이 뉴스피드라는 방식으로 내 타운에만 딱 들어가면 새로 업데이트된 게 다 보입니다. 그게 이제 뉴스피드예요. 그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시면 페이스북 한번 가입해서 보세요. 네. 밴드는 뉴스피드 기능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자기네 그룹만 제한적이에요. 여러 개의 그룹을 통합해서 보여주고 있지를 못해요. 차이가.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일일이 자기 해당 게시판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게시판처럼. 두 번째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왜 얘가 효과적이냐면 좋아요, 댓글, 멘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과거에 댓글, 덧글 게시판에도 있었죠. 있었지만 좋아요는 없었잖아요. 게시판에. 최근에 마크 주커버가
싫어요를 안 만든다고. 싫어요를 왜 안 만드냐. 처음부터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제 생각은 똑같아요. 싫어요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밴드는 뭐 이모티콘으로 뭐 이렇게 막 울산도 있고 그런데 좋아요가 굉장히 놀라운 발명품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아주 사소한 기능이에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왜 놀라운 발명품에 해당되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가장 중요한 최상의 욕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설 옛날에 배웠잖아요. 생존, 뭐 이런 욕구 최상위가 뭐죠? 제일 위에.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선물이 없어서 최상의 욕구가 인정의 욕구라고 하잖아요. 인정의 욕구. 회사에서도 사장님한테 인정받으면 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고 팀장님한테 인정받으면 당연히 내가 열정을 더 태우잖아요. 인정의 욕구를 아주 정확하게 딱 하나의 단순 기능으로 충족시켜줍니다. 자, 과거의 게시판은 내가 글을 올렸어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공유를 했는데 공유하려고 올렸는데 회사에서 아무도 안 봐줘. 댓글도 안 달아줘. 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됐거든요. 아직. 한 달 지났더니 누군가 들어와서 댓글 달아줘요. 자, 이러면은 제가 열심히 올리고 싶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의 SNS 방식은 뭔가 글을, 피드를 등록하니까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러줘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당연히. 내 글에 누군가 반응을 했다. 싫어요는 안 눌러주는 사람은 싫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싫어요를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좋아요만 가지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SNS 쓰시다가 이렇게 됩니다. 눈팅을 대부분 하죠. 대부분 다 눈팅 하세요. 눈팅 하다가 가끔 좋아요. 정말 이 글은 좋아. 마음에 들어. 이건 유용해. 맛집이야. 우리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한 아주 중요한 정보야. 그러면 좋아요 누를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가끔 이제 댓글을 달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댓글도 답니다. 가끔. 그 맛을 느껴요. 자, 댓글 달았더니 그 피드의 주인공이 처음에 등록했던 그분이 내 의견에 대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군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해요. 또는 당신 의견에 대해서 나는 다른 반론,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상호 비방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또 뭐 덕질에서도 있었지만 아무튼 근데 그게 얘하고 결합이 됩니다. 푸시 알림하고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피처폰일 때는 안 되던 일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푸시 알림으로 옵니다. 누군가 글을 등록했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인 거죠. 내 친구인 거죠. 내 후배 직원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그 주제가 나하고 관련인, 내 업무하고 관련된 정보나 지식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보고 싶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골프를 좋아해요. 골프에 관련돼서 내 친구가 뭐 좋은 골프장을 소개한다든지 좋은 골프 뭐 브랜드를 소개한다든지 또는 골프를 할 때 뭐 좋은 팁을 뭐 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제가 볼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댓글을 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시간으로 푸시 알림으로 스마트폰으로 카톡이 오듯이 밴드가 뭐 오듯이 계속 알림이 뜨니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 때문에 지금 SNS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전 세계에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을 60억 인구 중에 과연
13억 명이 쓰고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1억 명이라도 쓴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카톡이 지금 한 이제 6천만 명 넘었나요? 한 5천만 명은 넘었죠, 확실히. 한국, 대한민국만 쓰는 게 아니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한 8천만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쓴다. 그 이상의 사용자가 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아마 욕심은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개발자라면. 소프트웨어 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만든 게 전 세계인들이 쓰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표현을 안 해도 꿈틀대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인터넷 붐처럼 스마트폰 때문에 창업 붐이 불고 있어요. 또는 국가적으로도 막 밀고 있으니까 하긴 있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퍼블릭 SNS를 기업 전용으로 썼을 때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실제 저희가 1년 동안 R&D만 죽어라고 했고요. 2년 차부터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데 한 20군데가 넘었는데요. 그 중에 대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또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단적으로 들자면 대검찰청에서도 저희 거를 도입해서 써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에 하나잖아요. 검찰 조직이. 근데 가장 혁신적인 SNS 방식의 솔루션을 도입을 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뉴스피드가 아까 여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피드가 딱딱딱 이렇게 보이면서 누가 좋아요 눌렀는지 사진이 있고 거기 댓글을 누가 달았는지 댓글에 사람 얼굴 사진이 있어요. 페이스북 보시면 많이 보셨죠? 자, 사진이 있고 의견이 있고 또 누가 했는지를 한눈에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포탈, 게시판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게시판은 들어가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는 아예 정보를 안 줘요. 과거엔 내가 일일이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RSS 피드를 응용해서 뉴스피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서 갖다 줍니다. 내 타운에. 두 번째, 커뮤니티, 조직 커뮤니티든 일반 커뮤니티들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가 있어요. 이메일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아까 이메일로 보내게 되면 정보가 편제가 됩니다. 단절이 되고 분절이 되고 그러면서 회사 내에서 정보를 가지고 파워 게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요. 이것들이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그거를 자산화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자산화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정보, 지식을 자산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축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업무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식인 활용하듯이 사내에서 그 업의 전문가들, 그 업의 지금 이슈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내용은 이해하셨을 거니까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예, 꽤 아시네요. 네. 혹시 본인들의 회사에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계시는 회사 있으세요? 제품 그걸로 만드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또는 공공 프로젝트 하려면 요즘 많이 이렇게 용역 개발을 하시더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RFP에 막 명시돼서 나오기도 하니까요. 가점, 평가할 때 점수도 주고. 저희가 처음에 4년 전에 제품을 만들 때 일단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 거냐, 어떤 아키텍처 상에서 할 거냐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R&D에서 제품 개발할 때. 그래서 독자적으로 만들까? 있는 거 쓸까? 있는 것 중에 뭐가 좋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딱 튀어나왔어요. 제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저를 굉장히 높이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반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심리적으로 저랑 비슷하실걸요?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것 치고 제대로 하는 거 있으니까. 옛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특히 소프트웨어, OS 개발한다, 데이터베이스 DBMS 만든다 해놓고 성공한 거 없잖아요. 솔직히. 옛날 타이컴 기억나십니까? 바다DB. ERP도 만들었어요. 애트리에서 주도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는 좀 달라요.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 마이베티스. 요즘 이제 마이베티스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글로벌 산업 표준 디팩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실제 저희가 수출도 했는데 아무튼 해외에서 쓰는 데도 문제가 없고요. 향후에 크라우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도 유리하십니다. 최신 기술들 대부분 다 들어와 있고 오픈소스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자산을 통째로 우리 회사 걸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조금만 관심 갖고 노력을 좀 하면. 그냥 교육도 다 공짜로 해주고요. 소스 다 제공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만드실 필요 없고 또 이거를 관리를 계속 정부에서 지금까지 한 200억 들여서 계속 업그레이드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으면 괜찮은 놈입니다. 쓸만한 놈입니다. 왜 쓸만한 놈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제품을 만들려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산성 좋아야 돼. 확장성 좋아야 돼. 메인터넌스 하기 좋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고 아키텍처를 잡는 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공합니다. 밑에서부터 볼까요? 바닥부터 위에 프레젠테이션 MVC 모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다 제공됩니다. 스프링, 마이베티스, 아파치 쪽, 로고4j 쭉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확장한 겁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좀 더 확장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추가 모듈을 더 나은 것들을 만드시면 대체하거나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쭉 보시면 저희는 그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사실 만들 수가 없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덕을 본 거죠. 왜 그러냐면 공통적인 기능, 공통 모듈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떤 거를 제품 만들려다 보면.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의 아까 이야기한 이런 중요한 모듈들, 커뮤니티를 어떻게 할 거냐, 뉴스피드, 캘린더, 날리지 메이저로 하는 거, 메신저, SNA 측면. SNA는 이따가 제 다음 시간에 사이람의 사팀장이 여러분들한테 발표해 주실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요 다 만드시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있는 거 갖다가 쓰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또는 파트너하고 손을 잡으셔야 돼요. 특히 지금 크라우드 서비스가 일반화돼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저렴하거나 공짜로 다 쓰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제품 하나 만들려면 일단 서버부터 사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몰래 카피해서 쓰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다 회사에 갖춰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서버 임대하면 되죠.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정말 안 들어갑니다. 사람 정말 아이디어와 머리 실력 있는 개발자만 있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효과는 뭐냐면 멀티 OS, 멀티 브라우저, 액티브엑스 안 쓰니까요 당연히 멀티 디바이스, 스마트폰 다 지원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서비스 모듈이 저희 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다 있고요. 다 갖춰져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공통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넣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좀 특화된 기능들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실제 서비스들을 얹었죠. 이거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자료 배포돼 있으니까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전반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밑단에서 매니지먼트하는 이제 서버들이 SNS용, 매니지먼트하는 용, 파일 관리하는 용, 그 다음에 이게 이제 JMS라고 메시징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또 다양합니다. 뭐 오라클도 되고 MySQL도 되고 다 쓸 수 있죠. 안시 표준을 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지원이 되고 푸시 알림은 원래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쪽이 다릅니다. 요걸 썼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푸시 서버를 개발을 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이런 오픈 API를 제공하는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로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 중에 태국에 보면 태국 생명이라고 한 10,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태국에서 뭐 넘버 1, 2, 1, 2위 한다고 해요. 생고사 중에. 거기서는 뭐냐면 자기네들 모은 신상품이 나오면 내부에서 공유를 합니다. 근데 그 내부에서 공유할 때 개인들 페이스북 계정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라이프 플래너예요. 파이낸스 컨설턴트 FC예요. 그러면 제 페이스북에 제가 1,000명의 친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제 담배를 올라가면 1,000명한테 노출이 되는데 회사에서 타이 인슈어런스에서 올린 거하고 제 담배를 올린 거하고의 효과가 다르겠죠? 그런 소셜 네트워크 파워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활용할 수가 있어요. 트위터에 당연히 올릴 수 있죠. 자, 기대 효과가 당연히 생산성, 기술 지원, 표준성 뭐 쭉 다 있죠. 근데 저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그런 면에서 아주 유용한 놈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수출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전자정부가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자 풀이 10,000명이 넘어갔어요.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 수출 국가가 9개국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자정부가 UN 평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3회 연속 우승했어요. 1위 했어요. 6년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까지. 그걸 만든 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개발 준비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 표준을 잡을 때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개발 표준이 잘 잡히면 메인터넌스 하기도 상대적으로 낫겠죠. 오픈소스 기반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 주변에 아까 얘기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 도구를 당연히 같이 활용할 수도 있죠. 웹 서비스 기반으로 확장 가능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확장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제가 거기 관련해서
이제 그냥 프레임워크 차원이 아니고 파스라고 하죠. 거기까지 발전할 거고요. 이 호환성 심사를 받게 되면 정부 프로젝트 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도 오래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참고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 절차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제가 원래 주어진 시간이 3시 20분인가요? 그죠?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제품의 핵심가치 첫 번째 휴머니티입니다. 아무리 기술 중심 회사지만 얘를 떠나서 어떤 기술, 어떤 솔루션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이제 HR을 오래 했었거든요. 화이트라는 회사는 HR 솔루션으로 이제 국내 1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대 상위 500대 기업 중에 한 300대 기업은 쓸 거예요. 주요 대기업들 많이 쓰고 있는데요. HR을 하다 보니까 사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스마트폰과 SNS를 접하고 나서 처음엔 트위터를 먼저 썼어요. 저도 한 4년 전에. 그러다가 얘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잖아요.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융합하고 관련이 높아요. 연관성이 높고요. 융합을 잘 되잖아요. 회사 내 부서 간의 경계 또는 그 직무 간의 경계가 이렇게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져요. 혁신 이꼬로 창조, 요즘 뭐 창조 경기 장성이 많이 하십니다만 창조적인 뭔가를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면 팔수록 놀라운 것들이 보석, 광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좀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크리에이티비티와 그 다음에 제품은 계속 심플 이즈 파워풀이니까 군더더기를 빼야 되겠죠. 소셜웨어 저희 나름 생각하는 정의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징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SNS의 그런 기술, 소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기업 내부의 그 지식 포탈, EKP 또는 사내 인트라넷 내 포탈 또는 심지어 이제 그룹웨어 영역까지도 점점 이제 확장돼가고 있는 추세고요. 요 이야기는 과거의 이메일과 게시판으로 소통할 때 업무를 주고받을 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LG 플러스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러 기업들을 동시에 제공하다 보면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겠죠. 야마처럼.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의미 있는 좀 더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 내용을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요 레퍼런스들이 국내외, 그러니까 저희 회사 솔루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 솔루션인데 제 모객들인데 해외에도 있고요. 또 국내도 이 외에도 많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문체부, 대검찰청 이런 데서 쓰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활용하는 대상도 되게 많아요. 내부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협업이나 고객 지원, 프로모션, 마케팅, 주문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세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멕시코의 굴뚝 기업이에요. 회사 이름 잘 지었죠. 시멘트 회사예요.
그런데 내부에 쉬프트라고 하는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대단히 성공적인 회사가 됐다. 그래서 초우량 기업으로 변했는데 17,000명의 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얘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도입 1년 만에 350개의 커뮤니티가 개설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에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911은 아시는데 311은 잘 모르시죠? 911을 잘 아시죠? 311이라고 있더라고요. 북미 지역에서 서비스합니다. 311은 공공재, 파손된 공공재를 민원 처리하기 위한 건데요. 911은 되게 불편하다고 그래요. 딱딱하다고 해요. 엄격하다고 해요. 그런데 311은 굉장히 친절하답니다. 그런데 여기 311에서 원래는 전화 기반이었는데 오픈 311이라고 해서 SNS 기반으로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이제 피드백 주는 거죠. 그리고 보수하는 거죠.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라쿠텐 아시죠? 해외 직구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이제 해외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마존처럼 일본의 회사예요. 인터넷처럼 지마켓처럼. 그런데 일본의 라쿠텐에 주문을 하면요, 배송료를 얼마 정도 받을까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해외 직구? 거의 없으시죠?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대충. 네. 그러겠죠. 당연히 물 건너오니까. 자그마치 빵원이 안 믿겨지죠. 물론 모든 상품을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해외 직구가 뜨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글로벌 시장이 열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주도하고 있어요. IT 하는 분들이. 근데 정작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 개콘 보면 누려! 막 이러잖아요.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력들인데 사실 일하기 바빠가지고 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라쿠텐에서도 2009년에 시범적으로 100여 명이 쓰다가 지금은 8,000명, 1,000개 그룹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사용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희 아까 얘기한 타이 인슈어런스 사례고요. 제가 질의응답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 또는 아까 창업을 염두에 두신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런 분들이 이제 회사 내에서는 독립을 하시는 생각해볼 만한 건데 현재 재밌는 IoT 관련 또는 재밌는 사업 모델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비교했죠. 예쁜 말 고구마, 나쁜 말 고구마. 옛날 EBS에서 쌀 가지고 실험한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 또는 이 감정이 식물에게 전달된다. 이런 실험입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화분. 여기는 좀 이렇게 다들 정상적인 생각을 하시구나. 저같이 또라이가 없으시구나. 저는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아이비가 있었는데요. 아이비가 다 시들었어요. 이제 버려야 돼요. 갖다가. 그런데 문득 이런 얘기를 저기서 저 들었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버리기 직전에 한번 의논을 했어요. 여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집사람이야 믿자 뭐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만져주고요. 이쁘다고 해주고 집사람한테 가끔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얘가 다시 살아났어요. 무성해졌어요. 그것도 심하게. 정말 한번 좀 해보실 만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 깜짝 놀랐는데 얘를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제품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플라워 파워. 얘가 어디다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센서죠, 제 센서인데 화분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꽂아 놓고 뭐를 센싱할까요? 수분, 햇빛 뭐 이런 것들 하겠죠. 식물한테 필요한. 그러면은 센싱 해가지고 뭘 할까요? 여기 스마트폰이 있죠? 자, 결합이 되었어요. 센싱하는 기술 요즘 워낙 발전돼 있고요. 뭐 스마트폰에 뭐 자이로스코프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스마트폰에 이러는 거죠. 주인님 목이 말라요. 재밌게 서비스 할 수 있잖아요. 아, 물 줘야겠구나. 주인님 너무 건조해요.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도 나온 거예요. 또 재밌는 제품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베개가 있어요. 벽에. 연인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혹시 연인이나 있으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베개를 사가지고 여자친구한테 하나를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가졌어요. 자, 그 베개는 어떻게 작동 되냐면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침대에 누우면 그 베개를 메고 누우면 남자친구 베개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요. 반대도 되죠. 남자친구가 들어오면 여자친구 베개에 불이 들어와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거죠. 자, 그 선물을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 때 연인들끼리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쁜 생각 하시죠? 항상 먼저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보통 해요. 인간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100만 년 살았나요? 270만 년 됐나요? 아무튼 오랫동안 살면서 너무나 생존에 위협을 당해서 왔단 말이에요. 동물들한테, 자연재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거와 비판적인 거, 뭐 적이 없을까? 이런 거죠. 근데 실제 뭘 하는 사람들은, 이루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제대로 어떤 뭔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고 또 그 맛을 느끼시고 먼저 이렇게 비판 먼저 하지 마시고 자, 그런 제품을 만들면 관심은 가겠죠. 물론 돈을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더 우리가 놀라운데 이런 일도 가능하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깁니다. 참 많이 생기고 그래요. 3D 프린터 드론을 보셨는데 직접 보신 분 있으세요? 3D 프린터? 없으시죠? 한번 보세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3D 프린터로요 피자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두개골 여기 있잖아요. 사람 뼈, 두개골 뼈가 깨져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두개골 뼈를 3D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수술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어요. 인체 뼈를. M16 소총을 만들어요. 총알 쏘는데 날아가요. 집을 만들어요. 집. 3D 프린터. 깜짝 놀라요. 여러분 다 안 믿거나 말거나 이런 것 같은데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외부에 좀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안 오고 나 일 바빠.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 더 많죠. 또 뭐 사이트 나가서 고생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관심이 있다는 증거인데 더 좀 밖으로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회사도 더 잘 되고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주역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뭔가 협력이나 여러분 이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성인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